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작품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6년에 임용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명한 시여서 다들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부터 살펴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여기에서 화자는 나이고요. 시적 대상은 그입니다. 나가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하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만이라는 표현이나 뭐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뒷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 하나의 몸짓이라는 표현이 썩 좋지는 않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소재 시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연을 연결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연에서도 또 다른 행위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해요. 뭔가 이전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단 하나의 몸짓일 뿐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니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요. 예쁜 꽃이 되었대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몸짓이 꽃이 되었대요. 이거를 일단 진짜 식물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도 나름의 의미가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길가에서 보이는 뭐 그냥 흔들리는 풀 이 정도로 보였는데 내가 얘를 인식하고 나니까 예쁜 꽃으로 보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본질적으로는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존재가 어떤 명명,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를 명명이라고 하는데요. 명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꽃처럼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면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는 이제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나도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나 봐요. 그래서 나의 빛깔과 향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본질, 나의 특성, 나의 개성에 맞는 그런 이름을 나에게도 불러주세요. 라고 나의 존재를 누군가 인식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계속 주어가 나였는데 우리들로 바뀌었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 제일 처음에는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고요. 그 다음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그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주체들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뭔가 특별한 관계, 나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명명 행위를 통해서
잊혀지지 않는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라고 본 것도 있을 텐데요. 이 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의미라는 시어를 썼는데 나중에 개작을 하면서는 눈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눈짓이라는 게 눈으로 뭔가 이렇게 시선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의 눈맞춤을 통해서 서로를 인식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로 맺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추가하고자 이런 눈짓이라는 시어로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주제를 살펴보면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고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을 하고자 한다라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특징과 표현으로는 인식론과 존재론을 바탕으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대상의 의미를 추상화, 상징화하고 있고요. 인식 주체는 나, 그, 우리에서 인식 내용은 이렇게 나, 그, 우리로 확장되고 인식 내용은 몸짓이었던 게 꽃이 되고 결국에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으로까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꽃인데요. 이 꽃, 아까 이 꽃을 약간 자연물 그대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자연물로서의 꽃은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작품에 나오는 꽃은 사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자연물로서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지닌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인식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 존재인 대상이 아무 의미 없었던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던 대상이 이름을 불러주는 명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질이 들어가고 결국 의미 있는 존재인 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김춘수 시인의 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